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서 좀 힘을 못 쓸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가격이 쭉 빠지면서 3만 5천 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니라 제 뱃살이 이런 정도로 쭉 빠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도 좀 오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만 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위기에 빠진 비트코인을 구해줄 또 다른 영웅은 없는가? 영웅까지는 아니지만은 비트코인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사가 나왔죠. 여기 있는 바이든 대통령, 내가 쏜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 2022 회계년도 예산안으로 6조 달러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를 할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스가 백악관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6조 달러, 6,700조 원, 하나로는 그 정도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주 그냥 돈을 갈아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자, 과연 미국 달러가 언제까지 기축통화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만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 말이 안 되죠. 집값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식료품이라든지 그 외 생활품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가격이 오르면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소식이 나오자 이 내부 고발자로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6조 달러 당연히 비트코인에게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법정 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의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공화당에서는 이를 무산시키겠다라고 벼르고 있지만은 결국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로 바이든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도와주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관리 및 감독은 여전히 금융위원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과세 같은 경우는 변경 없이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또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들 코인을 금지시키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소 코인이라 하면 예를 들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BNB, 그 외 FTX라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FTT가 거래소 코인이죠.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거래소마다 거래소 코인이 있는데 좀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거래소 코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오남용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처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암호화폐 때리기 릴레이, 이번에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거래의 대부분이 투기성이 강하고 자산 변동성이 심상치 않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해대고 있는데요. 니들이 할 말은 좀 아니지 않냐? 그 다음으로는 미국 SEC가 2018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폰치 스킴이죠. 비트커넥트에 관련된 5명의 개인들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벤모에서 라이트코인 거래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미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라이트코인 거래 고고싱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엔 최근에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었던 매틱, 이름을 바꿔서 폴리곤이라 불리는 이 매틱이 구글 빅쿼리 플랫폼과 통합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폴리곤 온체인 데이터를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분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아이오텍스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미 해군이 아이오텍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컨센서스의 의료 서플라이 체인인 헬스넷과 150만 달러어치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 해군이 직접적으로 아이오텍스에 투자를 한다라거나 그런 소식은 아니지만은 아이오텍스의 기술이 이제 미국 해군에게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엔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아이오타가 이번에 자율주행 차량에 관련된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국제연합인 IAMTS에 가입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담이긴 하지만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직장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죠. 만약에 자율주행 차량이 대중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 대리운전이라는 직장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이어서 대장 양아치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에 JP모건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펀드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암호화폐에서 멀리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충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근 몇 달 동안에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라고 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CEO랑 밀접하게 미팅을 갖기도 하고, 이더리움 개발 재단인 컨센서스에는 JP모건이 대량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었죠.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의견들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명 투자자이자 억만장자인 빌 에크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투기 종목에 불과하며 내가 구입한 암호화폐를 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되나? 6조 달러나 또 찍는다는데 부디 이 억만장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암호화폐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죠. 자, 그 다음엔 반 에크가 암스테르담과 파리의 유로넥스트 증권거래소에 암호화폐 ETP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ETN과 이더리움 ETN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던 톰 브레이디,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죠.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레이저 눈가를 집어넣으면서 이 사람도 비트코인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가 최근에 컨센서스 21에 FTX의 창업자 샘 뱅크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괜히 레이저 아이를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우 신뢰한다. 이번 투자는 세상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어떤 암호화폐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비트코인은 좀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톰 브레이디 팬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좀 매수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월요일이 휴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월봉 마감을 비롯해가지고 옵션 만기까지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에 구겐하임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말을 덧붙이면서 이번 주말에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변동성에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미 변동성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부디 정신 차리고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떨어졌으면 됐잖아.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반등 랠리가 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연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뷰에 가셔가지고 차트를 누르시고 종목 선택에 BTC.D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비트코인 분석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비트코인 하락을 예상했었던 비트코인 잭, 내가 말했던 대로 비트코인이 이 선 아래로 39,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더니 예측했었던 부분까지 내려왔더라. 내가 맞췄지롱 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트윗이 하나 올라온 것 외에는 특별한 트윗은 없었고 분석은 없었고, 다만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번에 헤드앤숄더 하락의 예상가는 32,000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주 또 개똥 같은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디 여기서부터 반등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새로운 분석은 없지만은 사람들이 눈여겨서 보고 있는 차트 패턴이나 이론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와이코프 탑을 찍고 내려온 비트코인, 이번에는 와이코프 축적, 재축적에 관련된 이론도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이 재축적 기간 동안에 어디에 와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이야기를 해준 것인데요. 만약에 정말로 이 부분에 비트코인이 와 있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예측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베어 트랩 단계거나 불 트랩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일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번에 탑을 찍지 않았다라고 다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로우오프 탑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조정일 수가 있다. 떨어졌다가 그대로 쭉 올릴 수 있다.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미 고점을 찍었고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부터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어제 나왔었던 분석대로 52,000달러 선까지 올라가 주면은 사람들이 거봐, 비트코인 원상복구 되잖아,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달려주자라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 메롱이다 이 자식들아 하면서 훅 떨궈버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더 가깝지 않나.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7월부터 또 아동수당이 각 가정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절대로 적은 양의 돈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이 이 달러의 무제한 양적 완화의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구구콘 던지기, 이분이 이거 드시는 거 보니까 저도 먹고 싶네요. 아이스크림. 여러분들께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